분석 장인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홈페이지에 여러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들을 종료 확률이라는, 즉 종료율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연결 허브형 페이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연결 허브형 페이지는 무엇일까요? 가령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모든 페이지의 연결 허브형 페이지는 대부분 메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로 시작하는 핵심적인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자체가 사실 그 네이밍 자체이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이런 메인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유저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그 많은 유저들이 홈페이지의 첫인상을 보고 여러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고, 가운데 있는 상품 배너를 클릭할 수도 있고, 하단에 슬라이드 배너를 클릭할 수도 있고, 예,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 별도의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연결, 즉 허브형 페이지이기 때문에 종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종료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자의적인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와 약간 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있는데 어떤 자신에 대한 정보, 자신과 관련 없는 정보,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공지사항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과 Q&A라는 페이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그 내용을 뭔가 더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이탈하게 됩니다. 본인들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연결성이 떨어지는 페이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보고 계신 이 데이터처럼 가령 예를 들면 뭔가 로그인, 마이 페이지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 다른 전체적인 상품 주문과 관련된 쇼핑몰 자체의 어떤 기능과 순수 어떤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죠. 뭔가 쇼핑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상품을 본다거나가 아니라 내가 구매했던 기록이나 혹은 좀 쿠폰 이런 내용들, 어떤 내역들 이런 것들을 사실 보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종료율에 비하면 기본적인 어떤 상품 상세나 리스트 페이지나 혹은 어떤 주문과 관련된 이런 페이지들보다는 굉장히 종료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활동성이 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여지는 오브젝트 상에서도 일반적인 메인 페이지와 상품 페이지에는 상당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죠. 구매하기 버튼부터 시작해서 장바구니 담기, 찜 버튼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마이 페이지나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버튼들과 많은 라벨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성이 한 가지 있다면 그렇게 또 많이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아주 강력한 어떤 특정적인 어떤 목적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비하면 로그인 페이지는 조금 여러 가지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URL 경로마다의 종료 확률을 파악했다는 것, 이것 하나로 어떤 부분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어, 제 경험상도 그렇고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전화를 원한다면 전화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전환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사실은 어, 조금 더 뭐랄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하는 어떤 프로모션에 대한 홍보, 어떤 굉장히 특별한 상품들, 전 이런 할인이나 뭔가 특징적인 상품을 파는 이런 특수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면 사실 저는 그런 영역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URL의 경로를 중심으로 좀 사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한정판 상품을 판매한다. 혹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상품 두 개를 구매하면 40% 이상 할인을 한다. 라면 당연히 이 정보들이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메인 페이지에는 가장 예쁜 핵심적인 상품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건 제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페이지들입니다. 자, 상품을 보여주는 리스트 페이지인데 특정 카테고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이 뒤에 이렇게 파라미터라는 형식으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특정 어떤 뭐 반지를 판매한다, 팔찌를 판매한다, 발찌를 판매한다라면 그 발찌가 가리키고 있는 그 카테고리 값, 그 페이지, 그 특정 페이지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 저는 그 뭐 팔찌, 발찌를 지금 3개 이상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가령 이 정보가 그냥 단순히 이벤트나 어떤 배너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메인 페이지 슬라이드 배너나 이런 영역이 있다기보다는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그렇게 유튜브가 좋아하는 유튜브처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저가 굉장히 페이지 뷰를 읽고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페이지의 영역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내용을 그리고 고객이 봐도 충분히 이익이라고 판단될 만한 정보는 그런 수많은 허브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런 페이지에 달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붙여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홈페이지의 페이지들은 그 페이지 자체만으로 힘을 갖고 있는 페이지들이 있고요. 어떤 여러 페이지들로 트래픽을 흩뿌려주는 허브형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 허브형 페이지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페이지를 통해서 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바를 그 허브성 페이지에 마구잡이로 심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허브성 페이지에 많은 트래픽이 유입됐을 때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제 정보를 반드시 보고 그 정보로 넘어가게끔 혹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끔 예, 영역과 페이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 허브형 페이지를 찾는 것을 이렇게 확률 분석까지 작업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